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그래 법대로 해 라고 흔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에 남자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저 스튜디오에서 기다리시면서 잠깐 빵 터지셨죠? 제가 이진영 변호사라고. 성고문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법무법인 이경이다 보니까 라임을 맞추는 과정에서 네. 의도적인 실수인 것으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웃음으로 또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이럴까요? 자꾸 이렇게 생각 따로 이렇게 말 따로 이렇게 말이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폐해가 큽니다. 정치인들이 좀 잘해 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사는데 거기서 정치인들이 자꾸 말 따로 행동 따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역시 최진영 변호사님의 명쾌한 또 해답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재헌절인데요. 사실 지금 뭐 정치인들 얘기도 했지만 이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유지가 잘 되려면 법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법 하면은 좀 무서운 마음, 두려움이 그렇죠. 먼저 생기고요. 그렇죠. 멀리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자, 변호사님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재헌절은 변호사들한테 그 존재의 근원이가 되는 것이죠. 네.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69회 재헌절입니다. 네. 1948년 오늘 7월 17일 날 재헌의회가 그 당시에도 4년 임기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들었는 날인데요. 뭐 저를 비롯해서 그 변호사들이 법이 없으면은 정말 저희는 존재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개헌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아마 내년 오늘 재헌절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그런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또 재헌절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뜻깊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최진영 변호사님 성 잠깐 실수로 그냥 생각 따로 말 따로 잠깐 잘못했다가 지금 호되게 야단맞고 있습니다. 5874님 문자 주셨어요. 명숙님 깜놀했어요. 최진영 변호사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헐. 네. 자, 모 방송에서는 일요일에 남자분으로 나오십니다. 흐흐흐 하셨어요. 네. 최진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벌써 한 2주 전이네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최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 이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하면서 보험소송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관련 문자도 참 많이 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아쉽게 끝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소송과 관련한 사연을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좀 사연 많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저희 시아버님께서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실질내 출혈 등으로 거의 중환자실만 3개월 정도 계시다가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셔서 사람은 알아보고 인사는 하는 정도이십니다. 다행이시네요. 자, 거동은 전혀 안 되고 식사도 유동식으로만 드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간병인을 무조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간병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소송하려고 하는데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아버님의 상태가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에 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보험회사 측에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서 간병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답이 없느냐?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네.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네. 법원은 이 약관과는 좀 달리 해석을 해서 이 시아버님의 어떤 교통사고의 과실만큼 감액은 하겠지만 최소한 거동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간병비 등에 대한 지급 가능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간병비 우리가 법률에서는 개호비다라고 하는데요. 사고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타인의 도움이 없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그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 그 돕는 사람의 필요 비용을 그 개호비라고 하는데요. 개호비. 개호비. 예. 네. 간병비라 생각하면 되죠. 근데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병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올 3월 달 같은 경우에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 체결한 경우에 3월 1일 이후 같은 경우에는 상해 등급 1급에서 5급까지 급수를 나누어서 15일에서 60일 범위까지 도시일용임금 기준으로 해서 간병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요. 아, 간병과 관련된 보험을 따로 들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이 가해한 운전자가 3월 1일 이후에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한 보름에서 60일 정도까지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했다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겁니다. 네. 이때는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약관과 달리 식물인간 사지마비에도 국한하지 않고 간병의 필요성,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전혀 안 되고 유동식만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다라고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은 판단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간병비를 법원이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아버님의 과실 비율은 있겠죠. 길을 건너는데 조심하지 않았던가 그 부분은 있겠지만 일정한 거동 가능한 시기까지는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계시는 법률 전문가를 한번 찾아서 한번 상의를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간병보험을 따로 들지 않았어도 이제 3월에 약간 개정된 거에 의하면은 이제 간병비를 지급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한다고 하면은 결국 소송을 통한다고 하면은 후유장애 진단서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간병비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사연 하나 있습니다. 2002년에 배우자가 아파트 복도에서 만취한 상태로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로 결정돼서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모두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이 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대법원 판결이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고 결정됐다 해서 생명보험사에 청구한 상태인데요. 소송 없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논란이 좀 한동안 많았었어요.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소송 없이 지급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보험이란 것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의로 보험사고 일으키면은 보험사가 면책되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어떻게 고의로 자살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연이 있느냐라고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지난 2000년 초반 때부터 해서 이게 보험 가입한 이후에 2년 경과하면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 가입한다라고 보험금 지급한다고 약관이 2000년대 초반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휴일에 사망하거나 재해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형 보험회사에서 이 자살한 경우도 재해 사망으로 인정한다라는 약관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자살이 문제가 되는 게, 자살 보험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2배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약관이 실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몇 년 전에 자살한 경우에도 재특약 보험금 지급하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근데 법원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살도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데 다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02년에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께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의할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만 이
그 금융감독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시효와 상관없이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라라고 그 명령을 내렸고 여러 그 우여곡절 끝에 모든 대형 보험사도 그 금감원 그 결정에 따르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결론으로 들어가서 소송이 없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나름대로의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 요청을 하면은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소송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는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네. 안 따른 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험료 그 사망 특약이 돼 있다고 하면은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법과 관련한 이야기, 소송 관련된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노래 듣고 또 계속 이어갈 텐데요. 양수경이 부릅니다.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보험소송과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오늘은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연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제 위로 떨어졌어요. 제가 몸으로 받아서 팔도 부러지고 전치 4주 입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허리를 조금 삐끗했는데요. 이런 경우 저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 자체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케이스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밑에 있던 분이 우연하게 그냥 지나가던 분인 건지 네. 아니면 같이 일하던 동료인지가 그 불명확한데요. 아, 그것도.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함께 일하던 중에 그 발생한 사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산업재해, 산재에 관한 문제가 준다. 될 수가 네. 있겠죠. 그 케이스 만약에 이게 같이 일하던 동료를 뭐 불의의 사고로 떨어지는 것을 밑에서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란 것이 근로자의 어떤 그 부상, 질병을 말하고 있고 또 업무 관련성이 분명히 밑에 일하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이 직접 어떤 산재 사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아니고 우연찮게 가다가 위에서 떨어진 사람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 경우에도 결국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딪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개인이 이제 보험 지금 보니까 상대방 보험사라고 그 질문을 주신 걸 보면은 네. 상대방이 어떤 그 상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에 가입된 분이 질문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보험에서 보통 상해보험이란 것은 자기가 다쳤을 때 이제 그 보험금을 받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생활 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을 수 있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설령 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그 직무수행 관련 그 배상 책임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 그 보험사에 상해보험 청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좀 의문입니다. 아쉽네요. 예.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네.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이게 그 일을 하는데 같은 동료라고 했을 경우에 네. 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이 줄을 쳐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한 사람은 들어가서 이제 그 전기 시공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라 옥신각신하다가 다퉈서 싸워서 다쳤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산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싸움을 했는 것이 고의의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했는 부분 케이스가 다쳤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이 그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들으면서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 날도 덥고 하다가 투닥투닥 했는 사항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도 직무 관련해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산재보험공단에서 그 산재로 처리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나가던 분에게도요. 네. 자, 또 하나 사연은요. 제가 가슴 사이즈가 커서 허리와 어깨 통증이 심합니다.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가슴 축소 수술을 받았는데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료 목적인데 미용 목적인 경우는 보험사에서 수술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허리, 어깨 통증 치료서나 담당의의 소견서를 제출해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사실 이 미용 목적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형 수술 같은 것도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그 국민 한 3천만 명 정도가 그 의료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제2의 건강보험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의료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의료비 같은 경우에 그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고 치매나 아니면 암 굉장히 많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네. 대부분 가입하고 있고 실제 가입하고 계시죠? 네, 저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이른바 인정하지 않는 비보장 항목도 그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출산 관련, 정신과 질환 또 익스트림 스포츠 관련된 해서 그 활동 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 또 핵심적으로 미용 목적 수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예 그 보험에 커버되는 부분에서 제외되는 네.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용 목적이 아니고 치료 목적의 그 가슴 축소 수술이 대상이 되느냐 네. 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제가 아는 한 이 보험회사 약관 보면은 명시적으로 유방 확대 축소 수술은 이게 배제된다는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그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아니하여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냐 관련해서 지난해 그 금감원에서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 케이스는 물론 그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고 유방암을 알아서 유방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유방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술비가 한 1,000만 원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2007년에 가입했던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그 의료 목적이 어떤 그 미용 목적으로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40% 정도만 지급했었는데요. 이거를 어디로 가지고 갔냐면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했는데 결론적으로 금감원 같은 경우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건 수술이다. 결국 100%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돼서 유방암 수술 이후에 유방 재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그 보험금 지급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은 제외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금감원 산하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담당의의 소견서나 이런 부분을 그렇죠. 통해서 미용 목적이 아니고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좋은 결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뭐 소송까지 갈 것 없이 나름대로 간편한 절차로 어떻게 보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 사건을 가지고 가볼 게를 권유드립니다. 네, 담당의의 소견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때문에 사실 고생 힘들어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긴 해요. 말씀하셨듯이 이 다른 케이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용 목적으로 대부분은 뭐 유방 특히 확대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라든가 온몸에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료적으로 확인되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는 지금 그 약관에서 비보장되는 부분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00%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과 합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답변이 그래도 좀 희망적인 답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시간 지나가면서 오늘은 좀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역시 오늘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서 좋은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 방송 유익한 방송으로 알차게 꾸며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따로 연락드릴게요. 오늘 끝곡 에밀리아의 빅 월드 띄우면서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